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할수 너무 활용 교육을 담당하게 된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저예요, 여기. 네.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누가 강의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쵸?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네,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전에 선생님들을 많이 뵈러 다녔었는데 혹시 반가운 선생님이 계실까 계속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지금 캠을 켜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캠이 가능하신 분들은 캠 키셔서 네, 저에게도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네, 진행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오늘 첫 수업으로 에크로벳 기초와 활용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시간 동안 기초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에크로벳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크로벳이 뭐 하는 제품일까요? 에크로벳이 뭐 하는 툴일까요? 네. 에크로벳은 PDF를 편집하는 툴이에요. 포토샵이 사진을 편집하는 툴이고 프리미어가 영상을 편집하는 툴인 것처럼 에크로벳은 PDF 문서를 편집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PDF 문서는 뭘까요? 많이 것 같아요. 그쵸? 외부에서 저희한테 선생님들에게 많이 전달했던 공유용 문서로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요, 원본 문서의 글꼴이나 이미지, 문서 형태 등이 그대로 유지되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문서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PDF 문서가 공유용이나 인쇄용 그리고 보관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서로 개발한 문서 포맷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문서 포맷이고요. 국제표준기구인 ISO에서 국제표준 문서로 지정하면서 관리권은 ISO가 가지고 있지만 어도비사가 에크로벳 제품을 통해서 PDF를 편집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에크로벳을 통해서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크로벳을 가지고 PDF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 화면을 공유해서 선생님들에게 네,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시간이 기초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로만 네, 제가 이렇게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1시간 동안 모든 기능들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로만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섭섭해 하시지 마시고요. 네. 또 활용 교육이나 이런 다른 교육을 통해서 네, 학습하시면 되시니까요. 우선은 에크로벳을 실행을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말하려니까 참, 네, 쑥스럽지만,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툴을 설명을 할 거니까요. 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크로벳을 제일 먼저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으로 보여지게 돼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홈과 도구 메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홈에서는 우리가 PDF 문서들을 가지고 오는 방법들이 여기에 보여지게 돼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네. 홈에서는 PDF 문서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을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내 PC, 내 컴퓨터에서 PDF를 가지고 오는 방법, 그리고 도큐먼트 클라우드라고 해서 어도비 그래서 그 클라우드 공간에서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보여지는 이 최근에 내가 작업한 파일들이 여기 앞에 나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구 메뉴에는 뭐가 있냐면요. 도구에는 PDF 만들기부터 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쭉 아이콘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그러한 도구들을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이러한 도구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 도구 아이콘들이랑 똑같이 생긴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도 몇몇 개의 도구들이 있어요. 그 말은요. 여기 안쪽에 있는 도구를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PDF 만들기를 여기에 양식 만들기를 쓸 거다. 자주 쓰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바로 아이콘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오른쪽에 나열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PDF 문서를 하나를 가져와서 PDF 문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교육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인터페이스부터 해서 보안 기능까지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이 캐리스를 통해서 PDF 문서를 하나를 받았어요. 여러 개를 받았지만 그중에서 추려서 제가 하나의 PDF 문서를 샘플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PDF 문서를 열게 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화면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PDF 문서를 하나를 열었고 왼쪽에 있는 여기에 이 삼각형으로 된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게 되면 3개의 도구가 보여지실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도구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첫 번째 있는 도구를 눌러보시게 되면 페이지 축소판이라는 게 열리거든요. 이 페이지 축소판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조그만 이미지를 통해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책갈피라는 메뉴가 보여지실 거고, 그리고 첨부 파일이라는 메뉴가 보여지실 겁니다. 이 첨부 파일이라는 책갈피는 워드에서 우리가 책갈피 지정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기능들을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별참이나 부록 같은 경우에 이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뭔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니면 추가적인 파일이 있다, 첨부할 파일이 있다 이러시면 여기에다가 넣어서 공유를 해주시게 되면 다 여러 개의 파일을 공유하실 필요 없이 하나의 PDF 안쪽에 첨부 파일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공유를 하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 상단에 있는 메뉴들을 살펴볼 건데요.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보는 형태의 것들을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각각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이동해주는 화살표가 보여지실 거고요. 지금 현재 이 페이지는 2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5페이지에 있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선택 도구고 소모양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때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그런 도구고요. 그리고 얘를 좀 접어서 크게 볼게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을 크게 보게 되고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게 보여지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내가 100%로 보겠다 이러면 100%로 지정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너비에 맞게
스크린을 보여지게 너비에 맞춰서 보겠다. 아니면 한 페이지 전체에 맞춰서 보겠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와 관련되어 있는 메뉴들은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저희가 도구 메뉴에서 자주 사용되는 메뉴들을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 메뉴에 있는 메뉴들이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PDF 문서들은 이렇게 탭 형식으로 옆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PDF 문서를 하나 더 열게 되면 해당하는 페이지, 해당하는 PDF들이 이런 식으로 탭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PDF가 필요 없다 그러시면 여기에 있는 X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PDF를 종료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PDF를 열어서 PDF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좀 봤는데요. 이거는 선생님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에크로벳 리더를 통해서나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PDF를 보실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냥 보는 용도로만 주로 사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에크로벳을 통해서 PDF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선은 PDF를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봐야겠죠. PDF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선생님들이 PDF를 어떻게 만드세요? 네, 그렇죠. 네, 저한테 텔레파시를 주고 계세요. 그렇죠? 말로 그렇죠? 네. 보통은 우리가 한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한글에서 뭐 PDF로 저장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파워포인트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서 PDF로 인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좀 더 아시는 분들은 뭐 프로그램 위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PDF로 만들어서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PDF 문서는 뭐 배포용이라든가 아니면 공유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관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저장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PDF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 에크로벳 안에서도 PDF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각각의 파일들을 PDF로 만들어주기는 편하지만 여러 개의 파일이 있어요. 내가 한글에서 작업한 거,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한 거, 워드에서 작업한 거, 뭐 엑셀에서 작업한 거 되게 많은 파일들을 한꺼번에 PDF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에크로벳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 복스 파일, 도구에서 PDF 만들기 도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PDF 만들기 창으로 들어오시게 되거든요. 그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하죠. 쭉 나열되어 있어요. 단일 파일, 복수 파일, 스크린샷, 스캐너, 웹페이지, 클립보드, 빈 페이지 이렇게 다양하게 PDF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단일 파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냥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PDF로 내보내는 게 가장 편하시고요. 그냥 이 복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복수 파일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을 한꺼번에 그냥 다 각각의 PDF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러 PDF 파일 작성을 선택을 하셔서 PDF로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각각의 프로그램 들어가서 PDF 만들기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해당하는 폴더만 지정을 해도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PDF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파일을요. 하나의 PDF로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게 파일 결합 기능이에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만들기는요. 각각의 파일 포맷이 있죠. 한글 포맷 있고 워드 포맷 있고 파워포인트 포맷 있고 그렇죠? 이미지 파일 있고 음악 파일 있고 다 이래요. 그렇죠? 그러한 포맷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겉에 우리가 폴더에 그렇게 하나의 여러 가지 파일들을 보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폴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PDF라는 폴더 안에 각각의 파일들을 배치시켜 놓을 수 있는 게 PDF 포트폴리오 만들기예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다르게 파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스캐너나 뭐 이런 것들은 스캐너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패스할게요. 자, 웹페이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웹서핑을 하다 보면 아, 이 자료 정말 괜찮다 하는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료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싶은데 주소만 띡 보내기는 좀 아쉽고 그리고 나중에 그 주소로 들어갔는데 그게 없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서 제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PDF 자료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이러한 링크를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주소 링크를 그냥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크로벳 상으로 오셔서 이 URL 주소 입력 부분에다가 컨트롤 V 해서 URL만 붙여주시고 나면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실 상태가 보여지실 거고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해당하는 페이지를 PDF로 바로 변환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일로 가지고 있으면 스크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링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즐겨찾기에 이렇게 등록을 해놔도 네, 그 링크 그 자료를 올리신 분이 네, 자료를 내려버리시게 되면 네,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PDF로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해줄 수 있죠. 지금 다운로드 상태가 그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느린 거고요. 선생님들은 지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PDF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주소에 있던 내용들을 이렇게 PDF로 변환을 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변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쵸? 이것도 저장해 놓으면 활용은 할 수 있어요. 다 이게 링크까지 변환이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링크로 들어가면 페이지도 웹페이지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링크까지 같이 PDF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보시면 PDF 만들기 중에서 클립보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처럼 이렇게 PDF를 만든 거는 좋았는데 이러한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올 거예요. 이 내용만 간직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인터넷에서 아까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오겠다 했을 때 이렇게 블록을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 C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주소를 컨트롤 C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컨트롤 C 하는 거죠. 컨트롤 C 했다라는 거는 임시 저장 장소인 클립보드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잠시 동안. 그럼 에크로벳 상태에서 다시 도구에서 PDF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클립보드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다른 것도 필요 없고요. 지금 시 저장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걸 만들기 버튼만 눌러주시게 되면 내가 아까 그 블록 지정에서 컨트롤 C 했던 부분이 이렇게 PDF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DF로 스크랩들을 손쉽게 해주실 수 있는 형태고요. 만들기에서 뭐 빈 페이지나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PDF 만드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다양하게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도 PDF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기능이 페이지 구성입니다. 이 페이지 구성 도구 메뉴에서 이 페이지 구성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은 삭제하고 샘플로 가지고 온 도구를 PDF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선생님들도 에크로벳을 혹시 실행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다면 OK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냥 듣는 거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조금씩 보시면 그게 더 이해가 더 잘 돼요. 나중에 하려고 했을 때 더 확실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조금씩 따라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구성이라는 메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위에 탭 부분이 자, 페이지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메뉴들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이 밑에 이 아니 각각의 페이지로 구성이 돼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왜 하냐면요. 보통은요. 우리가 인쇄할 때 스캔하게 되면 선생님들 스캔 작업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모르겠네요. 네, 스캔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치 않게 스캔을 반드시 놨는데도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스캔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미지로 된다던가 아니면 PDF로 변환되는 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페이지 구성 메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전달을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해당하는 페이지를 선택하고 만약에 기울었다, 이렇게 뭐 90도로 되어 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반듯하게 나열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네,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외부로부터 PDF 파일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쓰고 싶거든요. PDF 제일 받았을 때 막 500 몇 페이지였거든요. 근데 나는 그 페이지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페이지는 한 단락만 필요해요. 애들이랑 수업할 때 그 단락, 뭐 10장이면 10장 이런 식으로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연속적으로 페이지를 선택할 거다. 그럼 컨트롤을 눌러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선택을 해서 얘를 각각의 하나의 PDF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이 비연속일 때는 컨트롤이지만 만약에 내가 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필요해. 그럼 Shift 누른 상태에서 23을 눌러주시면 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다 선택이 됐을 거고요. 거기에서 위에 보시면 추출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추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해 놨잖아요. 그럼 그 페이지만을 PDF로 따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추출 후 페이지 삭제라는 부분에 앞에 체크박스 보이시죠? 내가 만약 그 원본 파일에서 이걸 추출해내면 이 원본 파일에 이 파일이 필요 없어. 그러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출을 할 때 저는 6페이지부터 23페이지잖아요. 얘를 각각의 6페이지 따로 PDF, 7페이지 따로 PDF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실 거다. 그러면 페이지를 개별 페이지로 추출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서 추출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6페이지부터 지금 23페이지까지만 내가 이렇게 추출을 해서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페이지 도구를 가서 이번에는 이 삽입 도구가 뭔지를 봐야겠죠? 추출을 했죠? 그러면 내가 이 해당하는 파일에다가 뭔가를 더 추가해서 놓고 싶어요. 아까처럼 우리가 클립보드에다가 저장해 놨잖아요. 그 내용, 막 인터넷에서 서핑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좀 더 추가해서 아이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면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웹에서 클립보드에서 가져왔어. 그러면 클립보드에서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어디에다가 끼워 넣을 거냐 그 내용을 그 페이지 뒤에다가 끼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부연 설명을 할 부분에다가 끼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페이지, 뭐 7페이지면 7페이지 뒤에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아까 클립보드에 저장해놨던 그 페이지가 여기에 안에 또 삽입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클립보드 내용뿐만 아니라
그냥 해당하는 PDF 파일들을 가져와서 다른 PDF를 합쳐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에서를 선택을 하시면 또 다른 파일을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파일을 요 해당하는 파일에다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PDF 안에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나만의 PDF 파일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교체는 말 그대로 해당하는 PDF 파일, 지금 파일과 다른 파일, 아무래도 연도가 지나다 보면 이 자료가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원래 있던 내용들은 지우고 새로운 내용 가져올 거를 여기다가 또 교체를 통해서 PDF를 교체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분할 기능은요, 공유를 할 거예요. 내가 이 PDF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PDF를 공유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유하고 싶은 그 문서가 아무래도 파일이 용량이 적으면 상관없어요.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굉장히 많아요. 500페이지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오고 가려면 2MB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용량이면 뭐 관계없지만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 수로라든가 파일 크기라든가 뭐 이런 상위 책갈피로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페이지를 분할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페이지 수를 체크를 해주시고 만약에 10페이지씩 쪼개줄 거다 그러면 페이지를 10페이지로 한 다음에 분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어디에 분할이 되냐면요. 그냥 분할된 거예요. 지금이 분할이 됐는데 어디에 되냐면 이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분할이 돼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부분 1, 부분 2, 부분 3 이렇게 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각각은 10페이지씩. 그래서 보시면 1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보관하고 싶다 하시면 분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지 구성을 살펴봤고요. 이제 PDF 편집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너무 빠른가요? 내용이 어렵나요? 아니죠. 네. 너무 쉬운가요? 아니에요? 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천천히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할게요. 자, 이제는 PDF 편집 기능이에요. 우리가 PDF는 보고, 그리고 보관하고, 그리고 인쇄하기 위해서 보내고,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보통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셨는데요. 근데 PDF 편집 기능을 통해서 PDF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가져올게요. PDF를 편집해서 나만의 PDF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보통 PDF 문서는 이거 보안 문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 PDF는 보안에 강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보안 기능도 있어요. 보안이 들어가면 PDF는 편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자, 파일에 속성 메뉴 가보시면 해당하는 PDF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안 부분에 여기에 허용 안 됨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걔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걔는 보안 문서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들이 허용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건요. 이 PDF를 내가 원하는 PDF로 바꿔서 나만의 PDF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PDF 편집을 들어갈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PDF 편집 메뉴가 보여지실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시면 도구에 가보시면 PDF 편집 도구가 여기에 보여지실 겁니다. 만약에 PDF 편집 도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면 여기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바로가기 메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네, 별도의 도구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도 오른쪽에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 탭 부분이 편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편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나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편집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우선 PDF가 이렇게 텍스트 박스로 하나하나가 다 묶여요. 뭐든지. 자, 이미지는 이미지 박스로 묶이고요. 자, 얘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로 묶여요. 그쵸? 자, 이 말은요,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커서를 내가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나 내용을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하나를 더 알 수가 있거든요. 속성에서 우리가 보안 부분도 확인을 하지만 설명에서 얘가 어느 파일로 어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PDF가 만들어졌는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 얘는 인디자인에서 작업된 파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디자인이 우리 같은 경우 뭐 선생님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디자인을 잘 쓰시지 않는 분들은 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디자인으로 작업된 것들도 편집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 인디자인에서는 아무래도 디자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 앞에 보시면 앞에도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글머리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더라도 글머리 기호는 어떻게? 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위에 거를 따라가요. 그래서 앞에 글머리 기호가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인디자인이 없는데도 디자인 손상 없이 이렇게 편집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는데 자, 저 옆에 보시면 느낌표 모양이 붙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뭔가 문제냐 함은 우리가 이게 디자인할 때 아무래도 폰트를 쓰죠. 그 폰트가 내 폰트에 없다는 거예요. 내 시스템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냥 전체 잡아서 내 시스템에 있는 글꼴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느낌표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나만의 PDF로 다시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문자도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좀 더 아이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사진을 좀 넣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디자인에는 손상을 주고 싶지 않아. 그런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했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미지 교체라는 메뉴가 있어요. 내가 바꾸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이미지 교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자, 내가 탐색기 창이 열릴 거고 그 안에 이미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죠. 얘는 회전이 됐으니까 얘는 개체를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옵션에 보시면 개체에 대한 옵션 사항들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왔다 그러시면 얘를 그냥 개체를 세로 뒤집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뒤집기를 해서 이미지를 간단하게 구성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레이아웃은 손상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 디자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미지만 변경이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이미지 교체 버튼을 클릭하시고 아이 이름 이미지 넣어주시고 열기. 이렇게요. 그냥 교체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이미지를 이 사이즈를요 맞춰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동그랗게만 잘라온 거예요. 하지만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걸 이렇게 교체
상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바꿨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난 더 이 안쪽에 추가적으로 그냥 텍스트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시면 그냥 텍스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커서를 꽝 찍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넣어주실 수도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나는 교체는 아니고요. 새롭게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시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우스에 붙어요. 얘가 이미지가.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붙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를 해서 디자인을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네 번째 메뉴를 살펴볼 건데요. 이 링크 기능이에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고 싶은 부분을 웹페이지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시면 내가 이 1번 숫자를 눌렀을 때 뭐 해당하는 아까 저장했던 그 인터넷 주소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넣고 그러실 때 이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하이퍼링크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파워포인트에. 그래서 내가 그냥 링크를 넣을 수 있고요. 웹페이지에 링크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링크를 넣었을 때 해당하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오리기는요. 우리가 스캔하게 되면 이렇게 종이를 스캔을 했어요. 이게 책 같은 거를 스캔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제가 보이나요?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것들도 같이 스캔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은 내용만 스캔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종이 여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스캔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라낼 때 페이지 오리기를 쓰시면 돼요. 이러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기능을 통해서 파워포인트에 머릿말, 꼬릿말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쪽번호라든가 아니면 페이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게 워터마크예요. 우리가 보안문서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자, 보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추가라고 있고 업데이트, 제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라는 거는요. 워터마크를 넣겠다. 업데이트는 편집하겠다. 제거는 없애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보안 문서라고 해서 나는 이거를 남들이 못 보게 해주고 싶어요. 남들한테 배포는 하지만 이거를 출력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를 글자를 빨간색으로 넣고 색깔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이 이렇게 보안문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얘를 불투명도도 좀 줘가지고 뒤에 뭔가 학교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안문서라고 찍혀서 보내게 되면 좀 뭔가 지저분해요. 그쵸? 근데 사람들이 보게는 하고 싶거든요. 이 해당하는 문서를 보게는 하고 싶은데 이 문서를 인쇄는 못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실 때는요. 모양 옵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인쇄할 때 표시와 화면에서 표시 부분이 두 개가 다 체크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인쇄할 때에서도 그 보안문서라는 워터마크가 찍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인쇄할 때만 표시하고 화면에서는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워터마크는 들어갔지만 지금 문서에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파일에서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프린터가 연결이 안 돼. 네.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미리 보기도 안 되네요. 네. 자, 인쇄 보기, 미리 보기 이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거기 안에서만 보안 문서라고 찍혀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워터마크를 없애주고 싶다. 다시 그러면 제거 버튼만 눌러주면 쉽게 제거를 해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편집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기능은요. 저는 이 기능은 뭐냐면요. 내보내기 기능인데요. 이 PDF 문서를요. 원본 문서 별도로 놓고 PDF로 보관용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요. 나는 보관용 PDF 문서는 있는데 원본 문서가 사라진 거예요. 나 이 원본 문서 필요한데 다시 써야 되는데 언젠가는 다시 편집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자, 파일에서 속성 들어가시면 이 해당하는 게 응용 프로그램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작업됐다라는 거 보여지시죠? 자, 그래서 도구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파일을 워드라든가 스프레드시트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웹페이지라든가 추가 형식으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해요. 나는 이거를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했지만 파워포인트 문서지만 최초 문서가 얘를 워드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조금씩은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파워포인트로 내보내겠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선택하고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고 내가 저장할 위치를 그냥 데스크탑에다가 지정을 해놓고 저장을 할 거예요. 네. 제가 이거를 보안을 걸었나 봐요. 자, 보안을 풀어준 다음에 내보내기를 해주시게 되면 얘가 PDF 문서지만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PPTX라고 해서 파워포인트 문서가 저장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 PDF 문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변환돼서 원본의 문서 형태로 변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표도 완벽하게 파워포인트 문서로 변환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게끔 내보내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OCR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아까부터 스캔한 문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스캔하게 되면 이렇게 TIFF 파일이라든가 JPG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변환이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스캔한 문서를요. 스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변경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캔한 문서를 내가 PDF로 변환을 하면서 얘를 텍스트 인식할 수 있는 PDF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분리해서 편집할 수 있는 파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해당하는 이미지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으로 열기에 얘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자, 여기에서 도구를 통해서 할게요. OCR 기능 선택하시면 도구의 메뉴에서 스캔 및 OCR이라고 해서 도구 스캐너 모양으로 된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잠시만요. 다시 해당하는 파일을 다 끄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스캔 OCR 눌러주시게 되면 파일을 선택하거나 문을 스캔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캐너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바로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파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가 준비한 예제를 이미지 파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시작 눌러주시게 될 거고요. 최적화라고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들어오면 어디로 가죠? 네, 도구에서 뭐 페이지 구성을 가도 되지만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캔했다는 것 때문에 네, 여기에도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페이지 구성에 있는 메뉴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로 드래그 하셔서 문서를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잘라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영역을 잡은 다음에 더블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만 문서 잘라내기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텍스트로 인식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도구에서 PDF 편집을 들어가시게 되면 페이지 인식이라는 게 보여주실 거고요. 자, 보시면 텍스트 언어가 한국어로 인식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문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얘 설정을 누르셔서 영문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한글로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캔한 문서가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자, 이 상태로 보시게 되면 커서를 눌러보시게 되면 얘는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예요. 그래서 내가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텍스트를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캔하다 보면 이미지 글자가 이렇게 찌글찌글찌글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원하는 폰트로 되게 정돈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래서 보통은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스캔하는 거는 일부러 보안 때문에 스캔을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알려드리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 보안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안 기능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도구에 보시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 보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호라는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암호를 사용하여 보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보기, 편집, 암호 네, 보는 거는 가능하게 해줄 건지 편집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고요. 암호 입력을 자, 숫자와 영문은 보통 그 다음에 거기에 특수 문자를 넣어주시면 특수 문자를 넣어주시고 보안 단계를 옆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특수 문자, 영문 뭐 이렇게 넣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암호를 넣어주실 거고요. 자, 고급 옵션에 보면 암호로 암호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서 암호화가 있는데 암호로 암호화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문서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면 자, 문서를 열 때 암호,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한 권한 암호 두 가지로 해요. 그래서 문서 첫 번째 있는 암호를 쓰면 되고요. 자, 문서를 보긴 할 건데 뭐 허용 부분을 제한을 주고 싶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공유를 위해서 보내는 경우에는 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쇄 허용 부분이라든가 변경에 대한 허용을 내가 권한을 줄 수가 있는데 인쇄는 아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한 거는 뭐 양식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이런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것만 허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암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옆에 이 강도 부분이 보여지실 건데요. 그냥 영문으로만 넣으면 약함, 숫자까지 넣으면 중간, 그 다음에 거기에 특수 문자까지 넣으면 강함, 그 다음에 더 나열해서 많이 오래 글자 수를 늘리게 되면 매우 강함으로 이렇게 단계가 표시돼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권한 암호에 대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넣어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붙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붙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붙었다라는 거는 보안이 걸려 있다라는 거고요. 이쪽 문서의 옆에도 가로치고 보안이라고 체크가 돼 있죠.
그런 얘는 보안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해줄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파일의 속성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보안 부분에 저 저장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속성에 들어가시고 보안 부분을 가보시게 되면 이렇게 허용 부분은 내가 아까 주석달기나 이런 부분들은 허용이라고 체크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편집이 안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보안까지 걸어서 해주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PDF 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쭉 한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생님들이 기초 교육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초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활용을 통해서 애크로벳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은 8분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혹시 Q&A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Q&A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예쁘진 않지만 예쁜 목소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정말 죄송해요. 네. 근데 시계 버튼이 나오는 건 뭔가요? 시계 버튼이 어디서 나왔죠? 마우스에 시계가 나오고 편집이 안 돼요. 돌아가는 표시를 말하는 건가? 편집이 안 돼요. 읽는데 조금 속도가 느린 편인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기능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기능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완벽하게 강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관련 자료나 연수 네. 영상은 추후에 시청이 가능한가요? 네, 그 영상은 네. 녹화한 거는 공유를 다시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의 자료는 애크로벳 같은 경우에 PDF라서 따로 공유해드릴 만한 자료는 없어서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추후에 공유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혹시 활용 교육도 들어오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어도비 4일 동안 진행이 될 거거든요. 혹시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때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